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파고다 광토익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바비김입니다. 자, 2월 24일 토익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는요, 큰 이제 마지막 기회였을 텐데요. 모두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셨기를 제가 바라면서요. 오늘 저는 이제 24일날 있었던 시험에서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 혹은 앞으로의 시험에서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 시험 말고 또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을 잘 들으시면서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은요, 난이도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Part 5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 난이도, 6도 중간 정도 난이도였거든요. 제가 디테일하게는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요. 2019년 들어와 가지고는 가장 좀 난이도가 낮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Part 7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뭐 연계 포인트라든지 아티클의 개수라든지 그렇진 않았지만 또 상대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5, 6이 조금 이렇게 괜찮다 보니까 평이하다 보니까 7이 또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웠다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역시나 또 시간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난이도 중간이고요. 품사, 동사, 유형, 그 형태 유형이 여전히 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어느 정도로 강세가 되는지까지 뭐 낱낱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강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치사 비중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난이도는 거기서 좀 받을 수 있고요. 어휘 문제는 또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휘는 어려우신데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는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밑에가 어휘거든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근데 이제 형용사 어휘에서도요. 그냥 일반적 형용사 말고 수량 형용사라고 할 수 있는 뭐 many라든지 any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적 어휘 문제는 상당히 적은 뭐 9개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A, B, C, D 보시면은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좀 특이한 게 뒤에 from이라는 전치사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보기에 또 전치사가 있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물론 보기에 지금 gone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토익 시험에서 be gone 표현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across, near, about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across에 대한 정리를 미리 한번 하면요. 그 across는 토익 시험에서 3가지 정도의 패턴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중 하나거든요. 자, 보세요. 첫 번째가 across 뒤에 넓은 장소. 이게 보통 나라 이름이나 과거에는 이제 유럽 같은 대륙 같은 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녁에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cross 뒤에 선적인 느낌 드는 거. 예를 들어 bridge라든지 road라든지 이런 게 오면은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죠. 자, 그런데 across 뒤에 from을 쓰게 되면은 선이 아니라 점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이라는 건 뭐 구체적인 건물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pagoda building이라고 할 것 같으면 across from the pagoda building 이렇게 적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across the pagoda building 하면은 어법적으로 맞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요 정도 3가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은 어렵게 되지만 이렇게 from이 나온 거를 안다면 바로 across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B번이나 D번은 뒤에 from하고 같이 쓰는 전치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정리를 좀 해주세요. 최근에 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치사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 자, at, above, within, by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전치사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빈칸 앞을 일단 먼저 유심히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수동태가 나왔습니다. accompany라고 하면은 동반하다, 같이 가다 라는 뜻을 가지는
삼형식 동사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동태로 나오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동태는요, by something, by 명사를 써서 뭐뭐에 의해서 뭐뭐 되어지다.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요것도 정리를 해보면요. 그 수동태 뒤에 by를 잘 쓰는데 be accompanied 뒤에 by나 with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둘 다 뭐 함께 가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be accompanied by나 with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요. 정답은 by가 되고요. 의미적으로 보면은 지금 주어가 each item, 각각의 아이템이 실질적인 영수증과 함께 해야 한다. 함께 와야 한다. 뭐 제출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잡아드리면요. above라는 이 전치사는 제가 전에도 논란종결 찍을 때 말씀드렸는데 정답이 정말 잘 안 됩니다. above라는 단어는 한 10년 동안 한 번 정도 된 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의미를 많이 안 두시는 게 여러분들 시간 관리에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정답은 바이였고요.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어형, 품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이 문제를 왜 준비했냐면 1월 27일, 그러니까 1월 2차 시험에서 완전히 똑같이 나온, 그때도 정답이 distribution이었는데 역시나 최근에 봤던 시험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는 문제 중에서도 3월 달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앞에 더가 있죠. 그 다음에 오브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전형적인 명사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요즘 토익에서는 사람 명사, 예컨대 distributor, 까지도 하나 넣어서 해석을 유도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1월 2차도 그렇고 2월 2차도 그렇고 distributor, 사람 명사는 아예 쓰지 않으면서 사물 명사 하나만 이렇게 넣어주는 아주 이렇게 고마운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맞았다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맞췄느냐, 그리고 이전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요. 관사, 소유격, 형용사 뒤에 블랭크가 나면서 뒤에는 대개 전치사나 투부정사 나오는 게 많습니다. 뭐 이것만 온다는 게 아니고요. 뒷부분은 경우의 수가 많지만 전치사나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명사 자리를 한 방에 맞출 수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이번에는요. 요거는 제가 솔직히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600점수 보장반에서 요 문제를 바로 풀고 제가 시험을 보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분들은 아마 잘 맞췄을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remain이라는 동사 나왔습니다. 1형식, 2형식 동사가 됩니다. remainders 하면은 나머지라는 뜻을 가지는 명사고요. remaining 하면은 ing가 붙었죠. 그 다음에 remains, remained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빈칸 자리 보시면 뒤에 명사가 나오고 앞에는 더가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렇죠, 형용사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명사는 정답이 안 되고 동사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요렇게 두 개가 남았다는 건 빨리 생각하셔야죠. 그렇습니다. 분사 문제라고 요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요. remain이 1형식은 남아있다, 2형식은 어떤 상태로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remaining이라는 표현이 남아있는 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remained는요. 아예 없는 말이에요. 제가 보통 수업 시간에는 소멸됐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쓰지 않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더 정리를 하면요. 그러니까 1형식, 2형식 동사는 대개 PP 형태의 분사를 취하지 않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specialize라는 이 동사 1형식 동사거든요. 하지만 이런 거 쓸 때는 specialized skill이라고 해서 PP 형태가 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PP를 쓰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요. 이런 걸 미리 알고 있다면 바로 그 형용사 자리일 때 바로 한 방에 B로 이렇게 가면서 남아있는 지원자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미까지도 딱 보고 정답으로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정답 B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자,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동사 뒤에 어떤 전치사 따위를 붙여서 의미를 바꾸거나 내지는 의미는 그대로 살리는 두 단어 동사, 뭐 때에 따라서는 이어 동사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근데 요 동사들의 수동태 형태입니다. 당황하실 건 없고요. 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파악하신다면 역시나 쉽게 맞추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대놓고 나와버리면요. 앞에 있는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주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님들의 리뷰, 그 다음에 손님들의 불만인데요. 이 불만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 count on 이라고 하면은 의지하다, 뭐 믿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So count on me, 나를 믿어, 나에게 의지해 이런 표현인데요. 썩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fill in 이라고 하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표 따위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성되어지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자, 표라고 완전히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pass on 하면요. 전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그래서 pass on something to somebody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하고 가면요. 지금 뒤에 보시면 to라는 전치사 보이십니까? 그래서 어딘가로 뭔가 전달되는 느낌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요런 리뷰나 컴플레인을 그러니까 이 전달되어지는데 to hotels general manager에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보고 뒤에 나오는 전치사 to까지 보면은 완벽하게 C, passed on 이라고 맞출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tore in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store in 자체는 없고요. store 이라는 단어가 저장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 일단 좀 없는 말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세우시더라도 요걸 한번 정리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공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됐죠?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약간 섞여 있는 구조죠. 뭐 first, much. much는 뭐 형용사도 되지만 불가산 명사. 부사일 때는 많이 뭐 이런 표현도 있죠.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so 같은 경우도 뭐 그래서라는 뜻도 있지만 매우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도 되지요. 그 다음에 what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취해서 명사절을 만드는 간단하게 말하면 접속사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뒤에는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일 알아보기 쉬운 게 저는 what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what 뒤를, 그러니까 블랭크 뒤에 동사가 있는지부터 제가 확인할 건데요. 이렇게 보니까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는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다시 한 번 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what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that 뒤에는 지금 주어 동사 나온 거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쯤에서 눈치 빠르거나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바로 캐치하셨을 텐데 있어봐. 뒤에 that이 있는데 보기에 so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so, 형부, that절 이렇게 쓰는 거. 자, 여기 정리해 볼게요. so, 형부, 형용사, 부사, that 하고 문장을 쳐주면 매우 뭐뭐에서 주어가 뭐뭐 하다.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so, that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so, 이 that 구문은 잘 안 나오는데 아주 오랜만에 또 so, that 구문이 하나 나왔네요. 요거 잘 맞추셨길 바랍니다. 자, 잘 외우시고요.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일반적인 부사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좀 자리도 보시면은 주어 나오고요. 동사 나왔는데 딱 체크해야죠. 부사 어휘 문제 나오면 시제부터 판단하세요. 그래서 시제를 봤더니 과거 시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기를 보시면요. 뭐 무난하고 또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건 바로 generally라는 요 부사입니다. 일반적으로라는 뜻이지만요. 그것보다 카테고리로 말해보면요. 빈도부사에 가깝습니다. 보통 우리가 빈도부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단순 현재 시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respond 이렇게 쓰는 거. respond. is responding도 안 되죠. 그래서 respond 이렇게 쓰는 거. 과거 시제랑도 일반적으로는 크게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빈도부사는 일반적으로 단순 현재 시제,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라는 뜻을 가지는 빈도부사를 토익이 아주 좋아하거든요. 이제 여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generally, regularly, typically, normally 이런 단어들을 토익이 좋아하고요. 이런 단어들이 답이 되려면 일단 단순 현재여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요걸 제일 먼저 지우면서 시제가 안 맞으니까 가주면 아마도 조금 더 시간을 줄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미스터 버리타스라는 사람이 뭐 응답을 했는데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당연히 응답한다는 단어는 또 빠르게 또 즉각적으로 뭐 이런 말들이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B번이 되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더해드리면 보통 블랭크가 주어 동사 사이에 지금 나왔는데요. respond 같은 단어는 respond랑 to 사이에도 이렇게 블랭크가 잘 나와서 promptly가 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까지도 잘 이해, 암기하고 가시면 다음에 또 준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빈도부사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시제를 담고 있는 부사 어휘, 요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ntirely, wisely, justly. justly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just가 그냥 just도 부사가 있지만 just가 형용사일 때 정의로운 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예, justly라고 하면 정의롭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shortly라고 하면 곧 이런 뜻인데 요건 정리 미리 하면 이 shortly라는 단어는 soon이라는 부사랑 동의어고요. 그러니까 미래 시제랑 써야 합니다. 지금 동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처럼 과거 시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 D를 제일 먼저 소거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entirely 같은 단어는 100%, 100%, fully 뭐 이런 단어랑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justly 하면 정의롭게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빈칸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비교하다라는 동사 compare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100%라는 말하고 비교랑 그렇게 어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wisely라고 해서 현명하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 더 높은지, 요걸 사면 가격은 더 높지만 뭐 가성비가 더 좋다든지 뭐 더 오래 쓸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건 현명하게 비교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명하게 가격을 비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wisely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예, 정답 B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자, 지금 9번 문제 보시면요. 명사 어휘 문제 하나인데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앞에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또 비동사가 나왔죠. 보통 우리가 비동사 뒤에 in을 쓰고 명사를 쓰는 이런 표현은요. 그 주어가 어떤 상태에 있음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화가 나 있으면 in anger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요. 주어가 미스터 글러못이라는 사람과 현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in 뒤에 지금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일단 A는 잘 안 됩니다. 이 지원서라는 표현인데요. 의미적으로 좀 안 맞고요. 일단 in 플러스 이 명사 표현으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고요. in agreement라고 하면은 합의 일치된 상태 이렇게 쓸 수 있죠.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offer 같은 단어도 보통 in이랑 offer를 이렇게 같이 쓰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fulfillment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통 충족이나 실행 따위의 뜻이 되는데 보통 in fulfillment이라고 하면은 실행하여 라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통 in agreement 뒤에는 with를 쓰긴 하는데요. 어쨌든 with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뭐뭐와 합의하여, 뭐뭐와 일치하여 라는 식의 표현이 되고요. in fulfillment은 뒤에 of를 잘 쓰는데 뭐뭐를 이행하여, 실행하여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A번하고 D번에서 해석을 좀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앞에 사람 둘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합의한다라는 느낌이 좀 더 맞겠죠. 그리고 뒤에는 about 썼는데 뭐에 대해서 합의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 쌤이 방금 with라고 하셨잖아요 하는데 with도 되고요. 그 다음에 about도 되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B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명사 어휘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표현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표현력을 자꾸 많이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량 형용사 문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문제 정도가 나왔거든요. 뭐 상당히 포션이 좀 있었습니다. 30문제 중에 두 문제라는 거는 좀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however. 요거는 이제 그런데라는 뜻도 있지만 no matter how라고 해서 접속사로 쓰이는 게 아무래도 파트 5에서 좀 많이 쓰이는 방식이긴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빈출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addition 하면 명사고요. 그 다음에 each부터 이제 수량 형용사 나오는데요. each는 아시겠지만 가산 단수 명사랑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y 같은 단어는 단수, 복수, 불가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any는 뜻이 중요한데요.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어떤 뭐뭐라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단 빈칸 자리를 중심으로 어떤 단어들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자, 앞에는 명령문 이메일 보내세요. 이렇게 삼형식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보시면은 질문들이라는 뜻을 가지는 명사 questions죠. inquiries, s가 붙은 형태가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단 요 접속사라든지 명사는 절대로 안 되고요. each 아니면 any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ach 같은 단어는 뒤에 단수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s가 붙는 순간 요거는 오답으로 이렇게 날리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하지만 any는 단수, 복수, 불가산 다 됩니다. 여기는 남은 게 하나밖에 없죠. 정답은 D번. 요거 정리할게요. any는요. 단수, 복수, 불가산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일치를 보고 지울 때는요. any는 지우시면 안 돼요. 이거는 뜻을 봐야 되는데요. 어떤 뭐뭐라도, 어떤 뭐뭐라도. 그리고 여기서 완전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any 명사 뒤에는 보통 수식어가 잘 붙습니다. any 플러스 명사 뒤에는 수식어가 잘 붙거든요. 그럴 때는 any가 정말 답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each는 가산단수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트 5에서 좀 의미가 있고 또 약간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은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맞추셨기를 바라고요. 혹시 좀 아쉽게 틀린 문제가 있다면 다음 시험 보실 때는 반드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어가지고요. 파트 6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난이도는 진짜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 그냥 흔히 요즘 뭐 속된 말로 내피셜이라는데 내피셜이 아니고요. 어휘가 일단 많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 품사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파트 6에서는 품사 문제는요. 무조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하향되게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3개 나온 게 있었나요? 절대 없었어요. 최근에는 하나 내지는 많이 나와도 2개거든요. 근데 이제 3개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맞추기는 수월하지 않았을까. 반면에 뭐 문장 삽입 자체가 아주 쉬웠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고요. 그냥 무난한 난이도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유형들을 보면은 어렵다라고 말하긴 좀 어렵습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해 놓고요. 제가 2문제 정도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어휘입니다. 물론 어휘 문제는요. 파트 6에서는 무조건 해석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앞에 거 한번 읽어보시면요. Are you interested in moving on?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발전하기를 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Get in touch. 여기 회사에게 오늘 연락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listing your office space. 당신의 사무실 공간을 뭐 리스트하는데 뭐 목록화하는데 그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crucial합니다. Even for experienced business owners, 그러니까 경험 많은 사업가들에게조차도 determining, 뭔가를 결정하는 거 when to 하고 블랭크 나온 거죠. 그래서 언제 뭐 해야 될지가 may be difficult, 아주 어렵습니다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contact 하는 거, ship 하는 거, join 하는 거, sell 하는 거 전부 다 사실은 아직은 가늠하기가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요. 뒤에 한 문장, 2문장 정도를 조금 더 읽으시면서 여기 가장 적합한 어휘가 뭔지를 좀 체크해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요. 자, 여기에 이제 문장 삽입이 하나 들어오긴 하는데요. 많은 지역의 부동산 업자들이 부동산 업자 회사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do not have access to international networks. 그러니까 많은 지역 부동산 업자들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망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해요? 우리는 갖추고 있다는 거겠죠. 자기 자랑을 해야 되니까 광고글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이런 일을 해주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sell 한다는 게 와야겠죠. 반대말은 buy 하는 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고요. 방금 쓱 넘어갔는데요.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매각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매각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읽어보시면요. 지금 뭐 홍보 이벤트 얘기할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현재 요즘에는 시장 상황이 아주 급변하고 복잡하고 또 세계화되고 있으면 세계화. 자, 여기 지금 globa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어지는 international networks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시장은 글로벌화 되는데 많은 지역 부동산 업자들은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망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연락할 필요가 없죠. 그럼 뭐예요? 나한테 연락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딱 떨어지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읽을 필요도 없었고요. 자, 37번은 접속 부사 문제인데요. 지금 보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까 읽은 그 부분이죠. 필요한 지식을 당신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국제적인 유통망들, 네트워크망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읽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여기죠 지금 The agents of DLB management는 do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 상황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요. In addition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하는 개념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In case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면 안 됩니다. 얘는 접속 부사가 아니라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바로 붙어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여기 이렇게 콤마가 나와야 뭐뭐에 대비하여라는 뜻이 되고요. 이걸 바로 날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uckily라고 한다는 말은요. 상황마다는 좀 다르지만 역접의 상황에서 앞에는 좀 안 좋았지만 뒤에는 좋은 말을 한다고 하면 다행히도 행운이게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luckily, fortunately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이고요. after 같은 단어도요. 전치사나 접속사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로 어형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형적으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려보면은 정답은 C번 이렇게 하나가 남게 되는 거죠. 자, 해석 좀 잘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요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품사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어려워 보이지만 난이도는 상당히 낮고요. 빠르게 빈칸을 중심으로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앞에 보시면요. 자, 우리의 에이전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까지 완벽합니다. 지금 완전하거든요. 그리고 뒤를 봤더니 in international business relationship 이라고 해서 국제적인 뭐 사업 관계, 국제 관계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은 나올 게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부사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특히나 specifically라는 이 부사는 뭔가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강조하거나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 잘 돼 있는데 특히나 어떤 분야에서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시간도 줄이면서 정답도 맞출 수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약간 어려워 보였지만 이렇게 해석력이 조금 이렇게 뒷받침이 되면은 사실은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고 시간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한 문제 더 준비했거든요. 보도록 하죠. 자, 공직글이 나왔고요. 역시나 동사 하나에 어형들이 이렇게 섞여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빠르게 빈칸을 중심으로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면 begin이라는 동사가 나오면서 뒤에는 on부터 뭐 highway, 긴 거리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이렇게 highway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게 자, 지금 나온 단어 중에는 뭘까요? 그렇죠. 건설이라는 뜻을 가지는 C번의 명사 construction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뭔가 어떤 도시에서
고속도로의 어떤 건설을 하는 이제 그걸 시작한다는 걸 알리는 공지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형용사 어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mutual이라고 하면은 상호적인, 그 다음에 connecting 하면 당연히 연결하고 있는, 그 다음에 shorter라고 하면은 더 짧은 거죠. 그 다음에 current 하면은 현재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일단 빈칸 뒤를 보시면은 for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요 정도만 갖고는 사실 좀 맞추기가 쉽진 않죠. 그러니까 앞에 걸 쭉 읽어보시면요. 이 공사는 포함할 것입니다. 뭐를 포함하냐면 재포장 그리고 루트를 확장하는 건데요. 어떻게 확장하냐면 5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늘어나는데 from이니까 이전 상태죠. 그러니까 from 뭐에서 5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4차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어렵게 가지 마시고 현재 4차선에서 업 되는데 5차선으로 확장하는 것까지 이 공사는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공사는 시작하진 않았네요. 계속 미래 시제를 쓰고 있죠.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동사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일형식 동사로 쓰는 아이들로 많이 이렇게 구성을 해놨네요. 솔직히 말하면 4개 다 일형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A번에는 준비하다, 그 다음에 leave는 떠나다, 그 다음에 C번에는 end라는 의미에 가지는 종료하다, 마무리하다. 그 다음에 commence는 반대 의미죠. 시작하다. 그냥 X란 얘기지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보통 이렇게 어휘 문제가 나왔을 적에 반대급부에 있는 이런 단어들은 뭐가 하나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C랑 D를 좀 중심해서 생각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프로젝트가 be set to 동사원형, 이 표현 나오고 있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be set to 동사원형. 근데 그 어쨌든 9월에 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시작을 9월 달에 한다라고 하는 건 좀 사족이고 추가적인 말이 돼버리는 거죠. 겹치는 말. 그러니까 요 문제는 끝날 것입니다. 9월 달에는 이 공사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번에 보시면 앞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일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빈칸 자리에도요. 그런 공사 관련된 일정 같은 게 나오는 게 일단 가장 무난하긴 하거든요. 자, 일단 볼게요. 여기서 인터림 하면 그 사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면 공사를 시작하고 끝나는 그 사이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recommended, 조언, 추천됩니다니까 저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웨이가 공사하니까 거기는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는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여기에 in the interim 이라는 표현이 그 사이 시간에 라는 표현이 되니까 완전히 좋은 단서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답이 A번이었는데요.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바로 요 부분이에요. C번에 during the period of June to September 6월부터 9월 안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in the interim하고 요 표현 자체는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답인지 아닌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읽어보시면요. 우리 왜 톨비 낸다 하잖아요. 그 톨게이트. 그래서 요금요. 그 하이웨이를 지나가는 요금요. 그 요금의 지불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시스템의 향상이나 더군다나 이게 지금 고속도로를 공사하게 되면 고속도로로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톨 얘기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물리적인 공사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들어오기에는 A번보다 더 나은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침착하지만 논리적으로 더 나은 정답이 뭘까를 고민하시면 충분히 정답으로 가까이 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정답은 A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일단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24일 시험에서 모두 다 좋은 성적, 원하는 목표 달성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공부를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또 복습하셔서 역시나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간곡히 바라고 있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아주 중요하고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